한국인이라서 피부가 좋다기보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결정되는 것 같아요. 우선 한국은 피부과가 굉장히 많기도 해서 가깝게 있고 또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피부과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. 그래서 한국인들은 좀 꾸준히 피부과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. 얼굴의 잡티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한 번만에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.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. 거울을 봤을 때 잡티가 경계가 명확한 동그랗거나 좀 점점점 있는 경계가 명확한 것들은 그런 건 치료하기가 굉장히 쉽고요. 또 반대로 경계가 불분명하고 휘어져 있는 것들은 좀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합니다. 어쨌든 잡티 치료는 레이저, 특히 피코 레이저로 많이 치료를 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. 만약에 이게 고민이라고 하면은 치료를 적극적 추천드립니다. 넓어진 모공을 아예 없애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. 없애는 게 아니라 모공을 축소시켜서 가능한 눈에 덜 띄게 만드는 건 그거는 가능해요.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게 포텐자와 같이 마이크로 니들링을 했을 때 굉장히 결과가 좋고요. 또 두 번째로 스킨보톡스 또는 주베룩 같은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시술들을 같이 주사 시술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건 한 번만 시술해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이중턱이나 이런 불독살들 아니면 얼굴에 살이 많아서 이렇게 처져 있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시술은 울세라나 써마지와 같은 시술이 아니라 온다리프팅 같은 시술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. 온다리프팅은 지방층을 축소시키고 또 전체적인 리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가격도 저렴하면서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. 얼굴살이 없을 경우에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꺼져 있을 땐 아시안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.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얼굴살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리프팅 할 수 있는 시술이 좋습니다. 얼굴살을 꺼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이 뭐가 있냐면 울세라 같은 시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치료로 얼굴을 타이트닝 시켜서 전체적인 리프팅 할 수 있는 시술을 권장드립니다.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이 초음파 리프팅 같은 경우엔 얼굴살이 적절한 경우가 제일 좋아요. 얼굴살이 많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다 지방층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얼굴살이 너무 없으면 얼굴살을 더 꺼뜨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더 보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얼굴살이 좀 적절하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있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살은 한 번만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저는 사실 피부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엄청 많은 시술을 받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받고 있는데 우선 1년에 한 번 울세라와 올리지오 X를 써서 리프팅 시술을 하고 있고요. 또 꾸준히 온다 리프팅을 이중턱으로만 해서 이중턱을 갸름하게 만들고 있어요. 또 두 번째로 주기적으로 제모 시술이랑 레이저 토닝 시술로 화이트닝을 하고 있고요. 또 세 번째로 리쥬란과 스킨바이버와 같은 주사로 피부의 건조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모공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포텐자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술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꾸준히 유지비가 들 것 같아요. 한국을 방문해 주시는 외국인 분들이 어떤 피부과를 갈지 선택하기에는 되게 망설여질 것 같아요. 우선 너무 많은 피부과들이 있고 또 당연히 서로 다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피부과를 선택할지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저라면은 첫째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피부과를 찾을 것 같아요.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피부과는 한국에서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또 입소문이 나 있는 피부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피부과가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. 외국인 전용 피부과는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지고 또 쓸데없는 시술을 많이 권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. 그럼 한국인 전용 피부과를 어떻게 찾을지는 한국의 네이버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피부과의 이름을 쳐보면은 여기에 리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국인 리뷰 이런 거를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네이버 말고도 구글도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세요. 구글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오는 사이트지만 그래도 구글에서도 이 리뷰를 보면은 이 피부과가 괜찮은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가격일 것 같아요. 똑같은 시술인데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거든요. 우선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이 외국인
외국인과 한국인이 동일한지, 그리고 가격이 전부 다 나와 있는지, 혹시 가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면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국어가 잘 통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한국인이 많이 가는 피부과면 외국인 번역이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는 문제가 없을 거지만 일본어나 중국어,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그 피부과에 연락을 해서 번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참고로 저희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고, 또 저는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도 가능하고,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한국의 피부과 시술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이 많고 또 수요가 많은 만큼 또 박리담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고민에 따라서 어떤 시술은 비싸고 어떤 시술은 저렴한데, 예를 들면은 간단한 잡티나 점 같은 걸 제거하는 시술들은 이런 거는 10만 원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또 스킨 부스터 주사나 여드름 치료, 그리고 이제 흉터 치료, 이런 것들도 보통 한 20만 원대에서 한 40만 원대 1회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하지만 좀 가격이 비싼 것들은 리프팅 시술들입니다. 리프팅 시술들은 아무래도 소모품, 팁 같은 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술가도 좀 비싸게 될 수 있는데, 저렴한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도 할 수 있지만, 또 비싼 울사라라든가 써마지와 같은 리프팅 시술들은 2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